보겠습니다. 128쪽의 모평균의 추정이고요. 네, 우리 그 정규 분포를 배울 때랑 지금 방금 직전에 배웠던 모평균과 표본평균을 배울 때랑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통계적인 추정, 모평균의 추정은 결국은 공식으로만 적용을 하면 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심지어 이 책을 살짝 보더라도 128쪽에 그 2번 아래쪽에 있는 네모 빈칸 보이죠? 그 노란 색깔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그 친구 공식만 외워도 문제는 전부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사실 그냥 이 공식을 외우세요가 제일 간단합니다. 설명도 짧고 그냥 이거 외우는데 공들이면 그냥 문제는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쓰이는지 혹은 조금의 변형들, 무언가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물었을 때 여러분들 면역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왜 이러한 모습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결국은 이거를 너무 의식해서 기억하기보다는 아 저런 느낌이구나 저런 원리구나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쓰는구나 공식을 외우는데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통계적인 추정이라서 앞에 있던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보면 우리가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친구의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집단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분 출구조사처럼 표본을 뭐 한다 했어? 추출할 거라고 했죠? 그치? 그럼 내가 이 추출된 사례에 대하여 그 표본의 집합이 있을 건데 이 사례에 대해서 뭐 한다 했니? 표본 평균치를 만들어낸다고 했어. 표본 평균치를. 괜찮나요? 왜 이 표본 평균치를 만들어내냐면 표본 평균을 만들어 놓고 요것에 대하여 확률 변수로서 새롭게 적용할 거라고 했지.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이것도 어찌 보면 랜덤 뽑기이다 보니까 그 뽑기의 영역은 그 무조건적인 중간값들이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극단적인 수치들도 나올 수가 있잖아. 큰 값과 작은 값.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니 우연의 일치로 큰 놈밖에 안 나오더라도 확률적으로 드물지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 한 사례로 그거의 한 가지 사례로 어떻게 요 놈을 다시 추정을 하자니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한더라? 요 X바라고 하는 친구를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대해 확률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뭐였어? 모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똑같더라. 모분산이라고 하는 것에 그 n분의 1을 곱해주는 추출의 크기를 n분의 1을 해주는 친구가 뭐였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같다라고 하는 공식들이 나오게 됐다고. 맞죠? 여기까지가 앞의 내용. 자 그럼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데 우리가 결국은 이 X바라고 하는 것들 또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잖아. 너희가 그 머릿속으로 그 추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너희가 출구조사를 할 때 오늘도 출구조사하고 내일도 출구조사하고 그 다다음 날도 출구조사하고 선거 끝나도 출구조사하고 그런 거 아니잖니. 뭐해? 실제로 추출하는 거는 한 가지 사례밖에 없잖아. 한 번밖에 안 하잖아. 실제로 표본을 뽑아내는 건 한 번밖에 안 하잖아. 그럼 내가 이 한 번에 대해서 실제로 나온 어떠한 특정한 값이 있대. 어떤 특정한 값이 있대. 그럼 이걸 따지고 보면 X바라고 하는 친구가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그때 예를 들었을 때 나왔던 게 1, 2, 3, 4, 5 이랬나?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내가 실제로 그 X바라고 하는 이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 낸 게 2의 값으로 나왔대. 이건 딱 한 번 해가지고 실제로 나온 수래, 수치래. 그럼 내가 이 수치로 가지고 뭐가 됐든 추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도 추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극단적인 값일 수도 있고 그 중앙 값일 수도 있고 완전 최소치에 뭐 밑에 깔려 있는 값일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어떠한 특정한 값이 나왔는데 요걸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지금의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모평균을 추정할 거래. 근데 모평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x바의 평균, ex바랑 ex도 어떻게 돼? 다 같은 평균치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힌트를 착안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가 ex바라고 하는 이 친구의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낼까요?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그럼 요때 그려지는 요곳의 m 값은 ex랑 똑같네요? 그쵸? 그럼 내가 지금 x바라고 하는 게 1, 2, 3, 4, 5라고 막 이렇게 나눠져서 구간으로 나눠져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실제로 표본을 구한 이 친구의 평균이 이래. 그럼 이가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이 2를 가지고 누구를 생각해낼 거라고? 이 m이라고 하는 값을 생각해낼 거라고. m이라는 값을. 어떻게? 구간을 잡아주는 거야. 내가 추출한 그 표본 평균의 하나의 그 사례의 값들로 그 왼쪽과 오른쪽의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오도록 설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뜻입니다. 구간을 설정해 줄 거다. x바의 구간을 만들어 줄 거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1차적인 내용의 압축이야.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표본이라고 하는 것의 평균의 하나의 값으로부터 모평균을 구간으로 잡아서 추측을 할 거예요. 이 정도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야, 그러면 그 구간을 어떻게 설정해서 가지고 올래가 두 번째입니다. 그 구간을 어떻게 설정해서 가지고 올래? 그랬을 때 우리가 요때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래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신뢰도라고 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그 신뢰도가 첫 번째 95%라고 하는 내용과 두 번째 99%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약간 분절적으로 갈 거야. 떨어뜨려서 그냥 그렇구나의 느낌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신뢰도 95%는 무엇을 기억해주면 좋냐면요.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그 0,1의 제곱의 모습에서 정규 분포 0,1의 제곱의 모습에서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이 있대요. 그럼 가운데가 0이 되겠죠? 그런데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좌우가 대칭되는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가지고 왔는데 요곳의 구간의 넓이를 구해보니 0.95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래. 0.95. 그럼 이걸 퍼센트로 보면 0.95라고 하는 것은 95%죠?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이 K의 수치를 보니까 얼마였냐면 플러스 1.96이 있더라는 거야. 1.96 맞죠? 네. 그러면 이쪽의 반대편은 마이너스 1.96이었겠네. 실제로도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도 보면 그 Z라고 하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 합쳐지면 딱 0.95가 나옵니다. 한쪽이 0.475가 나와가지고 이거 그냥 외우면 돼. 이 수치를 외우면 돼. 이 수치를 외우세요. 이 수치를 외우세요. 그럼 99%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설정이 된 거냐면 우리가 신뢰도가 99%는 0을 기준으로 이쪽 끝자리의 값들이 똑같이 2.58 마이너스 2.58이래. 이걸 확률적으로 보면 Z라고 하는 친구의 절대값이 어떻게 2.5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식을 쓰게 됩니다. 그럼 요거의 확률 값은 0.99야. 0.99. 0.99.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친구의 너비가 0.99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확률적으로 보면 99%입니다. 괜찮나요? 자, 이게 아까 구간을 어떻게 잡을래에 대한 세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95%, 99%. 95%는 1.96 마이너스 1.96, 99%는 2.58 마이너스 2.58부터 이렇게 쫙. 괜찮니?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건 이런 게 있구나.
되겠니? 그럼 살짝 이 99%는 좀 지울게. 95%로 설명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위한 2-1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2-1을 말할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런 x바의 사례로부터 지금 이게 x바의 n에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여기 모평균이 m이 있고 그 스몰 x 바라고 하는 내가 실제로 행한 그 한 번의 시행에서 한 번의 추출해서 나온 표본의 평균 친구의 값을 구했대요. 그럼 우린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니? 첫 번째 내용은 구간을 잡아서 누구를 얘를 추측하자 했잖니. 그리고 내가 이 구간을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할 거야. 신뢰도 95%짜리인 구간을 잡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이제 공식이야. 이거 그냥 외워주는 게 편해.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이 모평균 추정 m이라고 하는 수치는 그 x바를 기준으로 첫 번째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오는구나. 두 번째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1.96과 풀마가 들어오는 게 얘 때문이야. 내가 뭐라고 했지? 어떻게 구간을 잡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신뢰도가 95%짜리의 구간을 잡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방금 직전에 구한 그 x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누가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와 플러스 다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붙이면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 x바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 x바의 입장에서 요 앞쪽으로 누구만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더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누군 거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빼진 거야. 이 구간에 m이 있을 거다가 된 거야. 이 m이 요 안에 있겠지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추정을 한다고요. 되겠니? 그럼 이걸 외우는 거야. 그냥 외워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론 왜 이런 형상이 나왔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왜? 그럼 왜를 다시 여기 얘가 아까 p 확률을 물어봤지? z라고 하는 친구의 절대값이 누구다? 네, 1.96에 이것이 0.95 이렇게 된다 했잖아. 이 95% 신뢰도를 측정했을 때 요 가로 안에 있는 거의 값을 보세요. 가로 안에 있는 거의 값.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z로만 단독으로 보면 1.96에서 마이너스 1.96 사이가 되겠죠? 그쵸? 이게 지금 95% 신뢰도를 가지고 오는 거. 이 구간의 너비가 95가 됐어. 0.95가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z라는 건 사실 표준하잖아.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친구,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 친구를 따라가는 z라고 하는 건데 그 z가 x바의 입장에서 본다면 n에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거였잖니. 이렇게. 그럼 요거 자체를 표준화한다고 해볼까? 요거 자체를 표준화한 게 요 z로 왔다고 해볼까? 그럼 이 z라고 하는 놈 대신에 누가 들어오냐면 x바 빼기 m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왔다 생각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때 이 x바를 스몰 x바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스몰 x바. 이렇게. x바 대신 스몰 x바.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양쪽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먼저 곱해주면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왔고 x바 빼기 m인데 요 마이너스 m만 놔두고 x바를 빼는 거야. 양쪽에 전부.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x바에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에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양쪽에 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위에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95%잖니. 이거의 길이가 95인 거야. 0.95. 이 구간을 그대로 여기 가져왔다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95%의 신뢰도를 가진다. 이런 말로. 압축, 쳐낼 거 쳐내고, 그 어려운 심화 내용 버리고, 그냥 심플하게.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면, 그러면 95%의 확률로 모평균을 들어오는 건가요?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말했죠. 공식만 기억해도 문제는 다 푼다고 했잖아.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대학교 통계학과 같은 데 가면 많이 배웁니다. 그때 조금 분류하시고, 지금은 그냥 딱 이거 상황. 신뢰도 95% 나와 있네. 신뢰도 95%면 어떻게? 신뢰도를 봤을 때 그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너비가 0.95가 되는 그 구간들이 있겠구나. 그 구간의 끝값을 보세요.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 거야. 그 끝값이 그대로 이쪽에 오는 거라고, 이쪽에. 그런데 이제 표준화 친구를 할 때 왔던 요것의 방식을 거꾸로 돌아가는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줘라인 것이 x바라고 하는 그 표본 평균의 사례로부터.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놨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9%의 신뢰도는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0.99가 되는 순간은 2.58 마이너스 2.58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m이라고 하는 모평균은 x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도 x바의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괜찮나요? 그러면 사실 끝난 거야. 이 모평균의 추정은. 이 공식 2개 딸깍이 끝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 조금 더 부연 설명. 여러분들이 이 모평균의 추정치에 대해서 약간 가질 수 있는 오해 개념이 조금 있는데, 어떤 개념이 있냐면 95%가 추정을 잘한 걸로 보여요? 99%가 추정을 잘한 걸로 보여요? 99%가 아무래도 퍼센트 비율이 높으니까 좋아 보이잖아. 사실 이거는 그냥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의 이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구간의 길이가 길면 좋은 거냐 라고 했을 때 사례를 들어줄게.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 평균 키를 170으로 잡아보자. 근데 난 170은 몰라. 170 저기 언저리 있대, 뭐 있대, 난 몰라.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있는 사람의 그 평균 키를 구해서 봤더니 174가 나왔대. 되게 근접한 내용이 나왔지?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구간을 어떻게 잡아봤냐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잡아보는 거야. 그럼 길이는 20만큼 잡힌 거네. 20만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174쯤 나왔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평균 키는 164랑 184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난 너무 잘했어.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 너무 추측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와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대한민국 평균 키는 아까 174가 똑같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30 플러스 30을 해보는 거야. 140부터 2m 안쪽에 있겠네 라고 말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평균 키는 들어와 있죠. 둘 다. 20을 잡은 구간과 60을 잡은 구간도 들어와 있죠. 일단은. 맞죠? 평균 들어와 있어. 그런데 근데 후자는 좀 너무 이상하지 않냐의 느낌이 들잖아. 구간의 길이를 많이 잡으면 그걸 믿어주기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냥 초등학생도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모평균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겠지를 얘기하겠네.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긴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측정이 잘 안 된 겁니다. 모평균을 강제로 끼워 맞추는 상황에서 구간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높은 게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결국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은 게 좋은 거야. 신뢰 구간이 조금 오류가 나더라도 극단적인 값 2m짜리가 나오더라도 그럼 평균 키가 한 190에서 2m 10이에요 라고 하면 짧은 게 훨씬 더 좋다고요. 짧은 게 더 잘 조사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모평균을 다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잡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여기 상태에서 얘의 길이가 짧아지려면 첫 번째 이 x바를 처음부터 잘 구한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값의 확률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거야. 루트 n. 지금 루트 n을 어떻게 하냐면 n의 수치를 키우는 거야. 우리 그럼 n의 수치가 키워지면 이 값 자체가 작아지네. n의 값이 작아지면 이거의 크기들이 줄어드네.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추출을 많이 할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심지어 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 또한 추출을 많이 했잖아. 그럼 추출을 많이 하면 가운데 있는 값들이 더 많이 나와.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친구들은 추출의 사례가 많습니다. 추출의 사례가 1000개보다는 10,000개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고요. 10,000개보다는 10만 개가 추출된 사례들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려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려면 추출을 많이 하면 됩니다. 약간 이런 게 통계적인 추정의 기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해를 잡고자. 95, 99 비교하면 100이면 100 다 99가 좋다고 해.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야 좋은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설명은 여기까지.